망그러진 곰은 이제 불곰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이 영장류랑 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서 사람의 키와 비교해서 티니핑의 이제 키가 한 10cm 혹은 8.5cm 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cm 되는 영장류가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이제 안경원숭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경원숭이가 작은 곤충이나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귀여운 캐릭터들이 실존하는 동물이라면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광기의 수의사님이 있습니다. 안경원숭이는 동남아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주로 육식을 하기 때문에 안경원숭이는 이빨이 날카로운데요. 그런데 티니핑은 이빨이 고른 것으로 보아 채식도 같이 겸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동심은 가볍게 파괴하는 냉철한 분석으로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했고요. 브랜드 로고, 이모티콘, 만화 주인공, 일단 동물 캐릭터라면 모두 그의 먹잇감이죠. 주둥이가 짧으면 좀 어리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붉은 여울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곰들을 보시면 완전 갈색 곰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비슷한 종의 곰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불곰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밝은 색의 불곰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북미에서 뭐 조금 본 것 같아가지고 망그러진 곰은 그리즐리 베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어미곰이랑 몸 길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제 1살 미만의 어린 그리즐리 베어의 경우는 성체랑 몸 길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세 미만의 어린 곰이라고 하죠. 콧물도 굉장히 많이 흘려서 알러지성 비염이 좀 있는 것 같으니 환기를 시켜주면 좋겠다. 모두가 티니핑 이름을 맞출 때 수의사님은 티니핑 엑스레이를 분석하고요. 사실 컨셉 자체가 요정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이 영장류랑 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서 사람의 키와 비교해서 티니핑의 이제 키가 한 10cm 혹은 8.5cm 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cm 되는 영장류가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이제 안경원숭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티니핑은 안경원숭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안경원숭이가 작은 곤충이나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빨이 되게 고르더라고요. 브로콜리도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식성이 되게 독특한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켄치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이제 강의 폭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찾아보다가 메기를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메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다른 지역의 메기를 보시면 2m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군치라는 메기는 자이언트 데빌 캣피쉬라는 별명이 있는데 데빌이라는 말과 강의 폭군이라는 말의 좀 이미지가 많이 겹쳐서 어울린다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메기는 혀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 미각이 이제 수염에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탐켄치는 혀가 되게 길게 발달해 있거든요. 혀까지 있으니까 그 메기들보다도 더 미각이 예민하지 않을까. 급기야 민속 동물까지 그의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 없었죠. 절대 슬퍼서 울진 않을 거고 집 안에 떠다니는 뭐 먼지나 모래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혹은 이제 눈병에 걸려서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그리고 털이 눈을 찌르는 경우 그리고 눈에서 코로 가는 관을 비루관이라고 하는데 이 비루관이 선천적으로 좁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량의 눈물이 형성이 되면 코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좁으니까 눈물이 계속 여기서 이제 펑펑 터지는 거예요. 새드캣은 혹시나 뭐 비루관이 조금 좁은 친구는 아닐까?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눈물을 흘린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맞을까요? 눈곱 색깔이 좀 노랗게 되어 있거나 충혈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병원에 데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분석한 캐릭터만 무려 180여 개에 달하고요. 취미라고 말하기엔 조사에 꽤 진심입니다. 그 에피소드를 찾아가서 길게는 이제 몇 시간에서 계속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작가님의 멘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들어가서 만화를 일일이 다 봐요. 사실은 이제 춘식이나 망그러진 곰 분석할 때는 게시글이 이제 100개 이상 있는데 그거를 사실 다 봤거든요. 팩트체크 완료한 공식 설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논문 2개, 사이트만 최소 10개 이상 이렇게 분석을 하는 편이고 백과사전이 위키피디아 말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최소 한 3개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려운 동물이 나오면 최소 4-5시간은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티니핑처럼 6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드는 생각이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작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동물 지식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블로그로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 말고도 훌륭하신 수의사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랑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춘식 이모티콘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왜 고구마를 먹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제 그거를 블로그에 연재를 했습니다. 흥미 반, 재미 반으로 분석을 이어가던 수의사님은 곧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죠. 바로 대부분의 캐릭터가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것.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캐릭터 수호랑 그리고 호돌이 이런 친구들은 사실 호랑이 자체가 멸종위기 동물이고요.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 사자도 멸종위기 동물이고 치토스의 치타 아시죠? 치타도 사실 멸종위기 동물이고 뽀로로에 나오는 북극곰이 있어요. 포비라고 할 텐데 현실은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동물 캐릭터들을 소비를 많이 하시지만 동물 캐릭터들의 현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재기발랄한 분석을 통해 멸종위기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라는데요. 좀 더 분석을 열심히 하는 것도 목표고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저의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종위기 동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개체 수가 증가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지구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생물 다양성이 조금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도 더 다양해질 수 있겠네요. 캐릭터들 더 다양해지고 저 역시 분석할 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